윤석열이 옳았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8월 9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고품격 저녁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사용된 영상을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고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대만으로 갑니다. 오늘 형님들이 타고 가시는 비행기는 A320 에어버스 네오 버전이고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대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낮에 제가 점심때 방송을 했다시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미증계를 계속 끊임없이 눈팅을 했지만 왜 국힘과 손잡냐고 떠드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우연이겠죠? 장동혁 욕하는 사람도 없네요. 이게 정치예요, 형님들. 아마 형님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개체를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게 되면 논리가 무너지고 이념과 사상에 균열이 생깁니다.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을 신봉하고 믿고 따르는 거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라는 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가는 게 정치입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신봉하고 그 사람이 설사 잘못을 하더라도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는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종교지. 형님들의 슬기로운 정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C를 보면서 중도 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뭐 유튜버였던 것 같아요. 목소리 쉬었고요. 누가 들어도 50대 아줌마 목소리였습니다. 뭐 황교안 비켜주지 마라, 뭐 장동혁이 뭐 피했네, 고개 돌렸네, 뭐 이러면서 히히덕거리고 황교안에 대한 비하가 쏟아지는데도 미정계 식구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 못하죠. 심지어는 지켜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고 애써 못 본 척하고 다들 A웹 이야기나 미국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미정계에 있는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의 실체입니다. 당대표가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어쩌면은 장동혁에게 약간의 모멸감도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의 워딩 자체가 우리 당대표를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공격도 하지 못하고 있죠. 한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라고 외치면은 그 새끼가 분탕이고 프락치예요. 아시겠습니까? 피리 부는 새끼가 나쁜 놈이란 소리. 자, 뭐부터 해줄까? 요거 떡밥 하나 던져볼까? 형님들 반응 어떻는지. 자, 뉴스 보도는 주간 경향에서 보도한 겁니다. 감옥에서 꿈틀거리는 내란 수계 윤석열 입구는 투표율 조작, 출구는 득표율 조작.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뉴스의 지금 헤드라인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수계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홍보 뉴스에 가까워요. 이 뉴스 내용은요, 윤석열이 옳았다. 뉴스 내용은 그냥 윤석열이가 옳았다야. 그 제목을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놨어. 그 내용도 안 보고 헤드라인만 보고 무엇이 어떻니 저쩌니 이렇게 그 수준 낮게 품평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입구와 출구 하나로 보면은 부정선거가 보인다. 나라, 국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정광훈과도 접견했다. 고성국, 얼굴이 아주 맑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기사 소제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좋을 수밖에. 자기가 파헤치려던 게 지금 파헤쳐졌으니까. 그러게. 지금 지금 트럼프 중간 선거가 끝나야지 뭐가 있어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에 좀 센 뭔가가 나올 건데 여하튼 뭐 지금 한번 지켜봅시다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글쎄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는 뭔가 희망의 끈이 끊임없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이거는 결국 미국이 움직여야 되거든. 미셸 스틸 박은주 형님께서 개인적 친분 관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뭐 갈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김건희 여사도 참 대단하다, 그지? 나는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은 없어요. 솔직히. 좋은 감정은 없는데, 그렇다고 뭐 악한 감정도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계엄을 하는 걸로 인해서 민주당에 작업당해서 감옥 갈 거란 걸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형님들,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 심리적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유치장 있다가 구속영장 떨어져서 구치소로 옮기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베트콩 타죠. 이제 새벽에 배방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새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베트콩이라고 그 베트콩 탄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배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소지품 들고 이제 그 방으로 갑니다. 그 방으로 가는데 새벽에 다 자고 있잖아요. 형님들 그거 아세요? 유치장하고 구치소는 24시간 불을 끄지 않습니다. 미결수들은. 미결수 방은 24시간 소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지가 밥도 챙겨주죠. 그리고 좀 자유롭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요. 어떤 점에서 자유롭냐? 뭐 영치금만 있으면 뭐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 방에 이제 소방, 대방이 있죠. 보통 우리가 뭐 교도소나 구치소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3하 일루미나티니까 1111 그지? 그러면 이게 뒤에 게 죄수번호예요.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1111 1넷 이렇게 불립니다. 숫자로 불립니다. 그러면 3하는 뭐냐? 3동에 있는 아래층, 3동에 있는 아래층에 기거하고 있는 일루미나티 1넷. 그리고 쌤비는 신입은 화장실 앞에서 자죠. 예를 들어서 소방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대방은 엄청 커요. 거기는 뭐 사람이 뭐 20 몇 명씩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철문이야, 철문. 철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뺑기통입니다. 자, 보통 여기에 이제 뺑기통 바로 옆에 환풍구가 있어요. 환풍구. 여기 푸세식입니다. 푸세식. 푸세식인데 찌린내는 안 나요. 왜 찌린내가 안 나느냐? 여기에 앉아서 누는 쪼그리고 누는 똥간인데 여기 구멍이 이리 뻥 뚫려 있거든. 그럼 여기에 폭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가 짝대기가 있어요. 요걸로 이 구멍을 쑤셔서 막습니다. 쑤셔서 여기를 막아놔. 그래서 냄새가 안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비닐로 된 문이 있어요. 물론 테두리는 나무, 뭐 샤시로 돼 있죠. 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똥 누는 거 그러니까 밑에다가 수건으로 문이 이렇게 있잖아.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수건으로 타올이죠. 타올 세수 수건으로 이렇게 칸막 이거 가림막을 커튼 같은 가림막을 쳐놓습니다. 자,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자느냐? 자, 소방입니다. 여기는. 자, 잠은 이렇게 자요. 잠은 이렇게 자는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 있어요. 자, 이렇게 4명이서 자면은 편안하게 잡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일 상석이에요. 상석. 자, 이제 여기에는 누가 자느냐? 이 방에 가면 군기반장이 있어요. 뭐 일종의 뭐 조폭, 양아치, 조폭, 동네 약간 조폭 흉내 내는 애들 이런 애들이 꼭 하나씩 군기반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청탁. 외부에서 야 누구 가니까 그분 잘 모셔라 하는 이제 청탁이죠. 청탁. 이제 청탁으로 들어온 사람이 VIP입니다. 왜? 이 VIP를 잘 모시면은 이 군기반장의 영치금 통장은 항상 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편하게 잡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서열 세 번째, 네 번째는 한 사람이 더 끼어서 잡니다. 얘는 이 세 명은 칼잠을 자야 돼. 칼잠을 자야 되고 이 두 사람 역시 발 밑에서 칼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신빙 혹은 신빙이 아니라도 여기서 자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강간미수, 강간범. 강간범이나 강간미수범 그리고 간통 성에 관련된 더러운 짓 한 새끼들은 항상 요 밑에 눕힙니다. 그렇지. 범죄자들도 제일 인간 쓰레기로 보는 게 바로 강간, 성추행, 간통 이런 거를 제일 더럽게 봐. 왜? 우리가 다 구속돼 있잖아. 우리가 구속돼 있으면 마누라는 밖에 혼자 있겠지. 이런 새끼들이 그런 여자들 강간하고 간통하고 댕겼던 거야. 그러니까 제일 싫어해.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얘네들이 밖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싫어한다. 더 정오한다. 근데 정치범은 독방을 줍니다. 정치범은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독방 줍니다. 독방.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 독방에서 생활하죠. 그리고 형님들 지금 뭐 방이 어떠니 저쩌니 하는데 자, 형님들 교도소하고요. 교도소와 구치소는 다릅니다. 자, 구치소는요 재판 받는 중에 잠시 머무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여기 보통 미결수들이 많이 가는데 기결수도 가끔씩 있어요. 기결수는 보통 빨간 이름표죠. 예,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지, 걔네들 있잖아. 여호와의 정인 이런 애들이 군대 양심선언하고 뭐 안 가고 뭐 이런 애들 여기에서 구치소에서 이런 일 하면서 삽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기결수로는 사형수들이 많아요. 무슨 또 구치소가 경찰서 아니야. 아, 내가 아는 체 하지 말라니까. 유치장이 경찰서 아니지. 아씨. 자, 제가 이런 말 할 말은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구치소에는 2주 정도 지나죠. 2주 정도 흐르면은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은 적응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형님들 아마 실제 구치소까지 갔다가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안 그러면은 기소유예돼서 나왔거나 구속 생활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제가 한 이야기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꾸며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많이 힘드셨을 거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되셨을 거예요.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아마 쉽게는 나오기 힘드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두 겹, 세 겹으로 이재명하고 지금 판사들, 부정선거팀들, 선관위 팀들 뭐 완전히 대동단결해서 쉽게 말해서 똘똘 말아 넣은 거예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하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파이팅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얼었다 이 새끼들아. I'm loving Venezuela. I'm loving Venezuela. I love South Korea. I love South Korea.